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 역시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무정지된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거 조사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18일 모레 오전 10시까지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 모두 거절당했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2차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15일 어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 요구서를 한 번 더 보낼지 아니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잇따라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자, 그럼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이 집거 중인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강현섭 기자,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간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관저를 찾아 전달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왜 응하지 않고 있는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변호인단이 대처하리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앞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 때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과 14일 두 번의 담화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출석을 1차 통보한 게 지난 11일이니까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로 정조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급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칭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통칭이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수사기관에 잇따른 소환 통보를 놓고 변호인단과 수사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게 들어가는 건 무엇보다 자칫 소환조사에 응했다가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인신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골라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로선 긴급체포 가능성이 가장 낮은 친정 검찰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자신을 조여오자 겉으로는 태연하게 버티기에 들어간 것처럼 무대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는 급하게 법적 대응 태세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소환 임박이란 관측이 나오는데도 대형 로펌들이 변호를 꺼리자 결국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로 방어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선배 검사였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대해 변호인 선임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특수통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란죄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을 맡을 변호인단을 꾸리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가칭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김홍일 전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라면서 내부 입장을 정리해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 상사였던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을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땐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방통위원장에 올랐지만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당장 합류하진 않고 법률 자문을 도울 예정입니다. 석 변호사는 SNS에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형법상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헌 문란의 실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수임을 꺼리자 윤 대통령이 자신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 또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서울 모처에서 회동하며 검찰 소환조사와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 준비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사전에 동조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이승지 기자, 자, 이상민 전 장관 조사 현재 진행 중입니까?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경찰 특수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지난 8일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오늘 본격적으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정부 내내 최측근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도 자리를 지켰고 내란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그제서야 물러났는데 모든 순간 행복했다는 소회를 남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동조,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역 행사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본인이 계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경력 배치를 의논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전인 지난 3일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지시 때문에 바빠서 통화를 거의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까지 12.3 내란과 관련해 조사받은 국무위원은 8명입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조사를 받았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번 주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2.3 내란 관련 국무위원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된 상태라 곧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탄핵 심판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계엄 사태 직후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뺀 5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한 결과
정 재판관이 뽑혔습니다. 주심은 전체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도 주심 재판관의 몫입니다. 헌재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로 정 재판관의 주심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목 3명 중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또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정 재판관 성향은 보수로 분류됩니다. 보복 기소 논란에 안동환 검사 탄핵에 반대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8월 기후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